왕자를 위한 피해 전쟁 태종 이방원의 진정한 역사. 조선의 제3대 국왕 태종 이방원의 일대기는 권력과 역경, 냉철한 판단과 대비되는 따뜻한 정치 방식을 이제부터 제대로 알아봅시다. 이방원은 1367년 고려의 유명한 장군 이성계의 5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이방원은 머리가 매우 총명했다고 합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고1이 수능을 전국 10등이라는 매우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한 격이나 마찬가지로 매우 똑똑했다고 합니다. 이방원이 본격적으로 정치에 뛰어드는 건 1392년부터입니다. 정몽주 살해 사건 1392년. 정몽주는 고려 말기의 대표적인 학자이자 정치가로 고려 왕조의 충신이었습니다. 그는 조선 건국을 주도한 이성계와의 연관성에도 불구하고 고려 왕조의 충성을 지키며 조선 건국을 반대했습니다. 1392년 결국 이방원은 조선 건국을 앞두고 정몽주를 제거하기로 결심합니다. 이방원은 정몽주를 선주표에서 매복해 살해했으며 이 사건은 고려 왕조의 마지막 지지 기반을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일설에는 이방원이 정몽주를 마지막으로 회유하면서 둘이 만나 술자리를 가졌고 이 자리에서 이방원이 하여가를 불렀고 이에 정몽주는 단심가로 답했다는 일화가 유명하지만 당대에 기록된 태조실록이나 고려사에는 둘이 따로 만났다는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고려의 마지막 기둥이었던 정몽주가 허망하게 생을 마감하자 조선 건국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제1차 왕자의 난 1398년 이방원의 아버지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한 후 왕위 계승 문제가 대두됩니다. 이방원의 형인 이방우정한대군은 조선 건국에 반대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왕위 계승에서 배제되었고 이성계는 둘째 아들 방석을 후계자로 지명하려 했습니다. 이에 반발한 이방원은 제1차 왕자의 난을 일으켜 방석과 그를 지지하던 개국 공신 정도전과 남은 신효생 등을 숙청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방원이 왕위를 향한 본격적인 행동을 시작한 시점이며 조선 초기 정치 권력 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제2차 왕자의 난 1400년 제1차 왕자의 난 이후 이방원의 둘째 형인 정종방과의 왕위에 올랐으나 실질적인 권력은 이방원이 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의 넷째 형 이방간평한대군이 왕위를 두고 이방원과 격돌합니다. 이 갈등은 결국 제2차 왕자의 난으로 이어지며 이방원은 방간을 물리치고 최종적으로 왕위에 오릅니다. 이 사건은 이방원이 조선의 제3대 국왕 태종으로 즉위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태종 이방원의 집권 과정은 피비린내 나는 권력 다툼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형제들과 싸워 왕위를 차지하고 아버지 이성계가 세운 조선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왕위에 오른 후 그는 왕권 강화를 위해 자신을 도왔던 공신들과 외척들마저 가차없이 숙청했습니다. 반전 정치 매력을 가진 이방원. 그러나 왕이 된 태종 이방원의 통치는 단순한 권력 암투의 연속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능력 위주로 인재를 발탁하고 중용했으며 심지어 정적인 정도전의 아들을 판서까지 올리는 등 필요하다면 인재를 사용하는 융통성을 보였습니다. 태종이 인재를 쓰는 안목은 세종시대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세종시대 주역인 황희, 맹사성, 조말생, 허조, 장영실은 모두 태종이 발탁해 키운 사람이고 세조 때 정승이 된 정인지는 태종이 장원급 제자로 직접 뽑았다고 합니다. 태종실록엔 내가 전라도 절제사를 했다고 해서 전라도 사람만 등용해야 되느냐고 신하들에게 따져묻는 태종의 육성이 나온다고 합니다. 또한 그는 군사개혁을 통해 군권을 중앙에 집중시켜 왕권을 강화했고 물물교환을 화폐개혁으로 진행하였으나 실패하였고 이는 숙종 때 유명한 상평통보로 완성됩니다. 또한 이방원이 많은 숙청을 했다고 전해지나 실제로 태종이 권력을 손에 넣는 과정에서 손에 피를 많이 묻혔을지언정 공신 숙청에 한해서는 당시의 기준으로는 상당히 온건한 편이었다고 합니다. 숙청의 방식이 대체로 살생보다는 유배를 보내거나 실권을 빼앗는 비교적 온전한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이후에 숙청으로 유명한 세조, 연산군, 중종, 선조, 광해군, 인조, 숙종, 경종, 영조를 비롯해서 심지어는 수렴청정을 했던 문정왕후와 정순왕후조차 태종 때보다 훨씬 많은 숙청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이들은 더 많이 죽이거나 유배를 보냈음에도 태종보다 안정적인 왕권과 정치 안정을 얻지는 못했으며 오히려 조선의 악영향과 정치 온란만 가중시켰습니다. 이 덕분에 실제로 학계에선 태종의 악명은 자신이 받고 영광은 모두 세종에게 물려줌으로써 세종이 아무런 짐 없이 홀가분하게 국가 경영을 시작할 수 있게 판을 깔아줬다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태종 이방원의 통치는 조선 초기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제공합니다. 그의 강력한 리더십과 때로는 냉혹한 결정들은 조선 왕조의 안정화와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행적은 당시의 기준으로 볼 때 비교적 온건한 숙청 방식을 택했고, 이는 후대의 왕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처럼 태종 이방원의 일대기는 단순한 역사 이야기를 넘어서 권력의 정점에 선 한 인물의 복잡하고도 드라마틱한 삶을 보여줍니다. 그의 삶은 조선 왕조의 기초를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후대에 이르는 역사의 근간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방원의 삶과 통치는 그가 살았던 시대의 정치적, 사회적 맥락 속에서 오늘날까지도 연구되고 토론되는 중요한 주제입니다.